안녕하세요. 남간사고학원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의료법규 부분, 의료법 벌칙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의료법규 부분은 암기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시험에 나왔던 거 위주로 강조해서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내용은 면허 자격 정지 사유예요. 이 사유의 첫 번째는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 이 행위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금 이따 알려드리고요. 시험에 나왔었던 부분만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강조드린 부분 위주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세 번째는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다시 사용한 경우에요. 원래 사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또는 수정한 경우에도 면허 자격 정지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증명서들을 거짓으로 수정하면 안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 태아의 성감별 행위, 이것 역시 당연히 위반하면 안 되지만 위반한 경우에 면허 자격 정지 사유가 되고요. 시험에 여러 번 나왔었고, 이 외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이 부분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 다음으로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 역시 면허 자격 정지 사유가 돼요. 빨간색이기 때문에 시험에 나왔었죠. 또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가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받은 때에도 자격정지 사유가 됩니다. 시험에 나왔던 적은 없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관련 서류를 위조 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공단에 거짓 청구한 때, 이때 역시 면허 자격정지 사유가 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시험에 한 번 정도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공부하실 분들은 진료비 거짓 청구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료인 면허 자격 정지 사유 중 하나가 의료인의 품위 손상이었잖아요. 그러면 어떤 부분이 의료인 품위 손상에 들어가느냐? 시험에 나왔던 적은 없지만 간략하게 읊어드리면, 비도덕적 진료 행위를 한 때, 지나친 진료 행위 또는 부당한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 그리고 거짓, 과대 광고, 영리 목적으로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려는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 금품 수수,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진료 등이 의료인 품위 손상에 들어가요. 그래서 뭔가 이 부분은 개인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런 거짓 과대 광고라든지 환자를 유인하고 진료비를 요구, 금품 수수 이렇게 하나로 묶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첫 번째와 마지막은 보시면 뭔가 환자에게 하지 말아야 될 행위를 하는 거예요. 비도덕적 그리고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진료, 이렇게 큰 틀에서 묶으시면 의료인 품위 손상도 외우시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면허 취소 사유는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면허 자격 정지 사유보다 조금 더 강하겠죠? 그렇게 생각해서 보시면 조금 쉽게 암기가 되실 겁니다. 첫 번째로 의료인 결격 사유에 해당될 때, 이건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의료인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데 면허를 계속 유지하게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역시나 면허 취소 사유가 되고요. 세 번째로 면허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당연히 취소가 되겠죠. 그 다음 면허증을 대여한 경우, 시험에 나왔다는 표현이죠. 빨간색은. 그래서 면허증 대여도 취소 사유가 됩니다. 다섯 번째로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한 경우, 당연히 취득한 게 불법으로 취득한 거기 때문에 취소 사유가 되겠죠. 그리고 면허증을 대여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시험에 자주 출제됐었어요. 같이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로 일회용 주사 의료기기의 재사용으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화된 경우, 이 경우에도 취소 사유가 되는데, 원래 이 재사용까지가 정지 사유였잖아요. 근데 이 행위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취소 사유가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를 위반해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 면허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역시나 시험에 나왔던 적은 없어요.
의료법에서는 이 의료법 벌칙이 시험에 가장 잘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시험에 나왔던 적은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선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크게 의료법인이라고 하죠. 이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라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뉴스에 보면 사무장 병원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사무장이란 사람은 의료인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내용은 면허를 대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의료인의 경우에도 면허된 것 외에는 의료행위를 하면 안 되는데 그걸 위반한 경우에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요.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사항 외에 의료행위를 하게 한 자, 이 경우에도 똑같고요. 이 외에 직접 보관한 진료기록부 등 외에 진료기록 보관 시스템에 보관된 정보를 열람하거나 그 내용을 확인한 경우에도 똑같은 벌칙에 처하고요. 마지막으로 정당한 권한 없이 허용된 접근 권한 넘어서 진료기록 보관 시스템에 보관된 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유출하거나 검색, 복제한 경우에도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다 시험에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 위주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지금까지 여러분 공통사항이 좀 보이시잖아요. 1억 원이면 10년, 5천만 원이면 5년, 네, 이렇게 3년이면 3천만 원 같이 갑니다. 이런 부분만 아셔도 이상한 오답을 찍진 않으실 거예요. 그러면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경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한 자, 그래서 비밀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경우에 이런 벌칙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수정하는 경우, 그 다음 본인 부담금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이런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시험에 나왔던 적은 없어요. 이 두 개 다. 그리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어떤 사항이 있냐? 태아, 성, 간별 행위 금지가 시험에 정말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꼭 외워두세요. 그리고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한 영상 정보를 분실, 도난, 유출, 변조, 훼손 시에도 네, 같은 벌칙에 처할 수 있고요. 그 다음 5번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진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역시나 시험에 나왔던 적이 있어서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경우를 보면 환자의 동의 없이 진료기록이나 소견서를 성부한 경우, 그리고 의사, 치과, 한의사, 조선사가 변사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맞을 수 있는데요. 요건 좀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리고 누구한테 보고해야 되냐? 네, 관할, 경찰서장에게 보고해야 된다는 내용도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인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도 나왔던 적은 있는데 그렇게 자주 출제되진 않았었어요. 그 다음 전문의 자격을 받지 않았으면서도 전문 과목을 표시한 경우에도 이 경우에 해당되고요.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서 의료행위를 한 자의 경우에도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이 부분은 앞전에 배웠던 면허 자격 정지 사유와도 같죠. 네, 면허 자격 정지가 될 수 있는 사유입니다. 그 부분이 훨씬 더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